안녕하세요. 지식 잉글리시 헤일리예요. 우리는 모두 각자의 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교실에서 친구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그 중에서도 조금 개성이 많이 뚜렷한 친구들을 종종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친구들을 보면 쟤는 조금 개성이 넘쳐서 특이하다. 이상하다 라고 생각되는 경우가 종종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영상을 보게 되면은요, 그렇게 뚜렷한 개성을 가진 친구들이 특이하고 조금 이상할 수는 있지만 그 친구들이 단지 다른 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틀린 개성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보고 빨리빨리 달려와서 다시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지식도 쓱쓱 쌓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해요. 지금부터 출발해 보도록 해요. 출발! It's not that unusual when everything is beautiful. It's just another ordinary miracle. Hey, stop it! Hey, you're messing up here! Come on! Hey. Whoa! Whoa! Stop it! Whoa! Don't need to teach a seed to grow. It's just another ordinary miracle.
like if they say, wrapped up for you every day. Open up and find a way. Get some of your own. Isn't it remarkable? Like every time a raindrop falls, it's just another ordinary miracle today. Birds in winter have their flame, but always make it home by spring. It's just another ordinary miracle today. When you wake up every day, please don't throw your dreams away. Hold them close to your heart, 'cause we are all part of the ordinary miracle. Ordinary miracle. 오늘 이야기 나누게 될 인물은요, 바로 할리우드에서 굉장히 유명한 감독이죠. 팀 버튼 감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 삶부터 어떻게 그렇게 감독으로 성장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영상을 쫙 살펴봤는데요. 그 중에 여러분들이 특이하게 느끼셔야 되는 부분이 이 감독이 어떠한 장르의 영화를 많이 프로듀스를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특이하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문화와 장르들 중에 고스 문화라고 있어요. 고스 문화는 바로 어떤 문화를 지칭하는 거냐면요, 죽음과 공포, 어둠을 지향하는 이색적인 문화 취향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그런 취향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화를 많이 공유하고 즐기는 사람들 중에서 영상미학적으로 1인자가 누군가라고 봤더니 그 사람이 바로 팀 버튼 감독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고스 문화가 뭔지 여러분들 확 와닿지 않잖아요. 제가 쉽게 여러분들한테 예를 들어 드리면은 미국이라는 나라를 보게 되면은 정말 인종도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기 때문에 진짜 개성들이 독특하거든요. 근데 저도 예전에 봤는데 그 중에서도 이해가 되지 않는 패션을 굉장히 지향하는 그런 층들이 있어요. 입술을 완전 까맣게 칠한다든지 아이라이너를 진하게 그린다든지 피어싱을 여기도 하고 혀에도 하고 뭐 그런 사람들 있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이제 고스 문화를 되게 좋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지칭을 하는 걸 우리가 고스 문화를 좋아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영어로는 goth. 그래서 우리가 you have a gothic fashion style 이라고 이야기하죠. 너 패션 스타일이 굉장히 고스틱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 하나의 지식도 알아가셨네요. 고스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우리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팀 버튼이 어렸을 때는 어떤 생활을 했는지에 대해서부터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팀 버튼은요, 주로 공동묘지에서 혼자 놀던 소년이었대요. 저는요, 진짜 공동묘지 지나가는 것도 싫어하는데, 거기에서 하물며 혼자 놀고 있던 소년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특이한 소년이었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있을 겁니다. 자, 키문장입니다. 이 내용을 먼저 영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년은 주로 공동묘지에서 혼자 놀았다라는 내용입니다. 먼저 이 내용 먼저 문장으로 바꾸고, 그리고 공동묘지에서 라는 내용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년은 주로 혼자 놀았다. 소년은 주로 놀았다. 혼자 놀았다고 합니다. 같이 먼저 큰 소리로 읽어봐요. 시작! A boy usually played alone. A boy usually played alone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소년은 usually 대체적으로 played alone 놀았는데 혼자 놀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디에서 혼자 놀았죠? 공동묘지에서 혼자 놀았었죠? 소년은 주로 놀았다. 공동묘지에서 혼자 놀았다. 공동묘지는요, 영어로 cemetery. cemetery.
cemetery라고 이야기합니다. 공동묘지에서니까 전치사 어디에서가 붙는 거겠죠? 같이 큰 소리로 읽어봐요. 시작! A boy usually played at a cemetery alone. A boy usually played at a cemetery alone. 여러분들 혼자. 오케이, 잘하셨습니다. 자, 소녀는 주로 혼자 놀았어요. 그리고 이 소녀는 공동묘지에서 놀고 있었으니까 개성이 어때요? 굉장히 뚜렷한 개성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소녀는 뚜렷한 개성을 가지고 있다. 조금 다른 개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 문장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로 같이 읽어봐요. He had a distinct individuality. He had distinct individuality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distinct은요, 조금 다른, 특이한, 독특한 이라고 여러분들이 의미를 알고 계시면 되고요. individuality라는 것은 개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성. He had distinct individuality. He had distinct individuality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단어 외우실 때 individual 이라는 단어 아시죠? 개인의. 근데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성향을 의미하는 거니까 individuality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문장 꼭 기억해 두세요.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나중에 여러분들 수업 끝날 때쯤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다시 큰 소리로 읽어봐요. 시작! He had distinct individuality. He had distinct individuality. 여러분들 혼자 큰 소리로. 오케이, 잘하셨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warmingup이었죠. We were having warming-ups, right? 오케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팀버튼의 어린 시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해요. 팀버튼이 가장 바빴던 날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바로 헬로윈 날, 할로윈 데이 때 굉장히 바빴다고 합니다. 할로윈 데이는 우리나라에 대중화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으니 여러분들 그게 왜 우리가 셀러브레이트를 하는지 이유를 알고 그날을 함께 즐기면 더 즐겁잖아요. 할로윈 데이는 10월 31일, 매년 10월 31일에 우리가 이제 셀러브레이트를 하는데 보셨을 거예요. 집집마다 꼬마 아이들이 분장을, 기괴한 분장을 하고 돌아다니면서 trick or treat 이라고 이야기하죠. 사탕 주세요. 안 그러면 혼내줄 거예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을 하면서 집집마다 다니고 있는데요. 이 문화는 어떻게 발전이 됐냐면요. 바로 켈트인의 전통 축제인 샤윈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샤윈이라는 축제는요. 왜 시작이 됐냐면은 죽음의 혼령들을 달래기 위해서 그렇게 좋게 그 켈트인 사람들이 이렇게 축제를 하고 먹을 것을 줬는데 왜 악령같이 기괴한 분장을 했냐면요. 자신들한테 해를 끼칠까봐 내가 달래는 악령의 혼과 똑같은 그런 종족이야 를 알려주기 위해서 해괴하고 기괴한 분장을 하고 음식을 이렇게 주면서 악령의 혼을 달랬다고 합니다. 거기에서부터 그 문화가 발전돼서 오늘날의 할로윈의 문화를 우리가 셀러브레이트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공동묘지에서 매번 놀고 있었던 팀버튼은 기괴한 그림을 그리는 그런 특이한 개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팀버튼을 이날은 굉장히 많이 찾았다고 하죠. The busiest day for him was the Halloween day.
The busiest day for him was the Halloween day. 팀 버튼에게 그에게 가장 바빴던 날은 바로 할로윈 날이다. 헬로윈 날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 철자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사를 보게 되면은 할로윈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게 틀린 철자라고 해요. 이게 맞는 철자니까 우리 한글도 맞는 철자로서 꼭 습득해 둡시다. 소년의 기괴한 그림 솜씨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기뻤기 때문에 이 소년이 할로윈 데이에는 특별히 바빴던 거죠. 이 내용 우리 같이 영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년의 기괴한 그림 솜씨에 마을 사람들 모두가 기뻐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간단한 문장부터 영어로 바꿔볼게요. 마을 사람들 모두가 기뻐했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그럼 우리 마을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싶을 때는요, 마을은 town이나 village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니까 people 붙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영어가 간단하고 쉽습니다. 자, 모두가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했다 라고 이야기하죠. 같이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All the people in the village were happy. All the people in the village were happy 라고 나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 어떤 사람들?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뻤대요. 왜 기뻤는데요? 소년의 기괴한 그림 솜씨 때문에 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기뻐했는데 소년의 기괴한 그림 솜씨에 기뻐했대요. 자, 여기서 우리가 기괴한이라는 단어는요, 어떻게 사용을 할 거냐면요, weird라는 단어를 사용할 거예요. weird. 그래서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은 you're weird 이런 얘기를 그 티네이지 무비들에서 많이 나와요. 이렇게 학생 대사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어린이 때문에 사실 you're weird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데 어릴 때는 너 좀 특이해, 너 이상해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strange랑 weird랑은 비슷한 단어인데 약간 어감의 차이가 있어요. weird는 이렇게 기괴한 거고 strange는 조금 이상하고 특이한 느낌이 더 나요. 기괴는 우리가 봐도 좀 정상 범위에서 많이 벗어난 이상하다는 느낌도 있잖아요. 그냥 이상한보다 기괴한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strange라는 단어보다는 우리가 weird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기괴한 그림 솜씨라는 표현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도록 해요.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All the people in the village were happy to see the boys' weird skill in drawing pictures. 한 번 더. All the people in the village were happy to see the boys' weird skill in drawing pictures. 라고 나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굉장히 즐거웠고 기뻤는데 뭐가 기뻤냐면요, to see, 보는 게 기뻤대요. 뭘 봤어요? Boy's weird skill. 그 남자아이, 아까 이야기했던 공동묘지에서 노는 그 남자아이. 그래서 더 보이가 되는 거예요. 그 남자아이의 조금 기괴한 weird skill, 기괴한 능력이 신기했는데 어디에서 능력이었냐면요, drawing pictures, 그림 그리는 데의 기괴한 능력이 굉장히 신기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마을 사람들은 그러면 이 소년을 엄청나게 많이 찾았겠죠. 그런데요, 소년한테는 이날은 굉장히 기쁜 날이었는데 이날만 지나면 어떻게 됐냐면요, 정상적인 것들과 비정상 것들로 다시 구분이 되면서 소년은 또다시 외톨이가 됩니다. 왜냐면 할로윈은 비정상 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특이한 것들을 celebrate 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 소년이 가지고 있던 비정상적인 능력이 딱 맞아 떨어졌는데 그날이 돌아가면 일상으로 돌아가니까 소년은 다시 이상한 소년이 되는 거죠. 이 내용 이렇게 해서 같이 영작으로 만들어 봐요. 하지만 헬로윈 데이가 지나면 세상은 다시 밝음과 어두움, 정상적인 것들과 비정상적인 것들로 구분되었다라는 내용 먼저 우리가 영어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래 내용 먼저 영어로 만들어 볼게요. 세상은 다시 구분되었다. 밝음과 어두움, 그리고 정상적인 것들과 비정상적인 것들로. 먼저 문장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The world was again divided into the light and the darkness,
and into the normal things and the abnormal things. One more time. The world was again divided into the light and the darkness and into the normal things and the abnormal things 라고 나와 있습니다. 세상은 다시 again divided into 분리되고 구분됐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누어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무엇과 무엇으로? 밝은 것과 어두운 것으로 나눠지고요. Normal things, 정상적인 것들과 abnormal, normal의 반대말인 거죠. 비정상적인 것들로 구분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 다시 정상적인 것들과 비정상적인 것들로 구분이 되냐면요. 바로 이때입니다. 할로윈 데이가 지나면 그렇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할로윈 데이가 지나면 세상은 다시 구분되었다. 밝음과 어두움, 정상적인 것들과 비정상적인 것들로. 자, 노란색 부분들 잘 확인하시면서 큰 소리로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But after the Halloween day, the world was again divided into the light and the darkness and into the normal things and the abnormal things. 한 번 더. But after the Halloween day, the world was again divided into the light and the darkness and into the normal things and the abnormal things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저희 지금 두 문장 함께 영작했습니다. 할로윈 데이가 지나면 다시 이렇게 세상이 구분되어진다. 왜 할로윈 데이 전에는 남자아이의 능력이 기괴한 그림을 그리는 능력이 사람들을 굉장히 행복하게 만들었다고 이야기했죠? 다시 한번 우리가 만들었던 문장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고 여러분들 혼자 읽는 시간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All the people in the village were happy to see the boys' weird skill in drawing pictures. After the Halloween day, the world was again divided into the light and the darkness and into the normal things and abnormal things. 여러분들 혼자.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이제 이 풀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긴 문장을 전혀 어려움 없이 함께 지금 만들었어요. 자,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 날이 지나고 나면은 남자아이는 또 어떻게 됐냐면요. 혼자 외톨이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The boy was left alone again. The boy was left alone again. 남자아이는 다시 혼자 남겨졌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남자아이가 혼자 남겨졌으니까요. 이 남자아이는 항상 혼자 시간을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혼자 시간을 보냈는데 이 소년을 달래주는 소년만의 취미 생활이 있었다고 합니다. 외로운 시간 소년을 달래줬던 것은 바로 그림이었네요. 그는 그림 그리기를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weird skill in drawing, his weird skill in drawing, 그게 할로윈 데이 때 많이 필요했던 거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먼저 이 내용 있잖아요. 소년의 그림 그리기는 또 취미였고요. 그거 이외에도 영화 보는 것도 취미였다라는 사안 우리 알고 있을 거예요. 이 두 가지 내용 같이 한번 영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년의 낙은 B급 공포영화 시청과 기괴한 그림 그리기였다 라고 나왔어요. 자, 여기 내용을 딱 보시고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떠올라야 하는 단어가 바로 기괴한, 나 아까 weird 기억하고 있어. 이렇게 기억이 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단어를 자꾸 연상해서 많이 습득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소년의 낙은요, 바로 그림 그리기였죠? 소년의 낙은 B급 공포 영화 시청과 영화를 시청한다라는 거는 watch movie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괴한 그림 그리기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먼저 영어 문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봐요. 시작! The boy's pleasure was watching B-horror movies or drawing weird pictures. One more time. The boy's pleasure was watching B-horror movies or drawing weird pictures. 여러분들 혼자. 오케이, 잘하셨습니다. 자, boy's pleasure. 바로 낙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낙, my pleasure, 기쁨, 혹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나는 hobbies를 넣고 싶은데 the boys' hobbies were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기에서 의미만 통하면 되는 거지 우리가 문장에서 낙이라고 했다고 여기다 꼭 낙이 들어가야지만 문장의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취미생활이라고 이야기해도 무방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the boys' pleasure was 혹은 the boys' hobby was 라고 이야기해도 전혀 무방합니다. 그것까지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B급 공포영화 B-horror movies 좀 질이 떨어지는 이류 공포 영화들을 의미하는 거고요. 실제로도 영어로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B급 공포 영화라고 표현을 하고요. 또는 drawing weird 기괴한 그림을 그리는 게 바로 그의 취미생활이었다고 하죠. 그러니 이런 식으로 자기가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면서 낙을 찾는 소년이었으니 마을 사람들은 소년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넌 너무 달라. 알아야 할 것들도 모르고 에휴 친구도 없구나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같이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You are different from normal kids. You don't know the things you should know. Plus, you don't even have friends. One more time. You are different from normal kids. You don't know the things you should know. Plus, you don't even have friends. 여러분들 혼자. Alright, 잘하셨습니다. 너는 달라. 일반적인 아이들과 달라. 우리 좀 전에 영작할 때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일반적인, 정상적인 것들과 비정상적인, 자꾸 이게 발음이 안 되네요. 비정상적인 것들로 우리가 divide into, 구분된다라고 나와 있었죠? 그러면 지금 정상 normal이니까 비정상, 영어로 뭐예요? 이 단어 조금 이따가도 나오니까 지금 꼭 학습해 두세요. 비정상은 영어로 뭐였죠? 맞아. 바로 abnormal였죠. 그죠? 꼭 기억하세요. normal, abnormal, normal, abnormal 기억하세요. 아셨죠? 조금 이따가 다시 또 학습에 등장하니까 그때 잘 외우고 있는지 안 외우고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ormal kids라고 이야기했고요. 네가 알아야 할 것들도 몰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이씨 너 친구도 없잖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plus You don't even have friends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가 어떤 결심을 하냐면은요, 영화를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내용 같이 영어로 볼게요. A boy decided to produce an 8mm film. A boy decided to produce an 8mm film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관사 이야기 하나만 할게요. 이거 저도 종종 많이 실수하는 건데 여러분들 우리 관사 이야기 할 때 on 붙는 거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자음에는 어가 붙고 단어의 시작이 만약에 자음이면은 어가 붙는 거고요. 모음, A-E-I-O-U 모음이 오면은 on이 붙는다는 거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런 숫자 8 이런 것들은 선생님 4는 만약에 붙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얘는 이렇게 on이 붙었어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는 건데 단어 중에서도 우리가 어와 언을 결정짓는 거는요. 이 문자 안에, 이 단어 안에 철자가 아니라 발음입니다. 그래서요.
an 8-year-old boy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8살 소년이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8가 발음할 때 이 발음 기호를 시작하니까 그래서 어가 아닌 on을 붙이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4살 소년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을 때는 a 4-year-old boy라고 이야기하는 거겠죠. 근데 8살 소년은 이야기할 때는요. an 8-year-old boy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8이 나와가지고 이 8이 어가 아니라 on이 바로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거예요. 요건 저도 종종 실수하니까 여러분들도 실수하지 마시라고 꼭 기억해 두시라고 알려두는 거예요. 자, 8mm짜리 영화 제작을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한테는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학교에 들어갔어요. 학교에 들어가가지고 대학교인 거죠. 대학교에 들어가가지고 이 영화를 제작을 했는데, 이 영화를 보고 디즈니 영화 제작사에서 이 사람의 능력을 높이 사서 스카우트를 해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조기 졸업을 하고 빨리 가서 영화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됐었어요. 이 내용, 월트 디즈니사의 애니메이터로 입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화작의 출품을 하나 작품을 했는데 8mm 영화가 출품의 적에 선정이 돼서 디즈니사까지 이렇게 쭉쭉쭉쭉 달려나가는 거죠. 그의 재능을 알아본 거죠. 이 내용 같이 영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다녔던 대학이 CalArts예요. 이거는 California Institute of Arts in Santa Clarina라는 곳이고요. 이 대학교에서부터 그는 조기 졸업을 한 후에 그리고 나서 이제 영화사에 입사하게 됩니다. CalArts에서 조기 졸업 후 그는 입사한다. 월트 디즈니사의 애니메이터로 입사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같이 먼저 보도록 해요. 1979년에. 조기 졸업은 근데 영어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The early graduation. The early graduation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장 살펴보고 문장 살펴보도록 하죠. 시작! After the early graduation from CalArts, he entered Walt Disney Productions as an animator in 1979. After the early graduation from CalArts, he entered Walt Disney Productions as animator in 1979. 여러분들 혼자 오케이, 잘하셨습니다. 자, early graduation, the early graduation 이후에 어디에서의 early graduation이었던 거죠? CalArts라는 이 학교에서 조기 졸업한 후 그는 entered, 입사한 거죠. 어디에 입사한 겁니까? 디즈니 영화 제작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1979년도에 입사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자기의 능력을 인정받고 디즈니 영화사에 딱 입사를 했는데 그때 또 자기의 정체성, 자기가 어떤 것을 지향하는지에 대한 또 다른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어떤 고민이었는지는 영상으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